안녕하세요. 지금 실시간이 갑자기 뭐 와이파이 별의별을 다 써보고 기계까지 동원해도 지금 어제 어떤 분이 우리 거 그거 신고가 돼서 뭐 이거 됐다 하는 것처럼. 영등포 경찰서에 뭐 김경감이라고 하는 자가 사이버 뭐 무슨 고발이 들어왔다고 하면서 하는데 그 고발자가 박지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저한테 문건으로 안 보내고 전화로 이제 하는데 좀 수상한 점이 있어서 네. 이제 하고 있었는데 지금 나중에 보면. 통화하자고 했는데 네. 이게 박지원이가 이제 저희 이 유튜브까지도 틀어막는 것 같아요. 네. 그 박지원 산하에 있는 이 간첩단이, 종북 간첩단이 경찰에도 사이버 경찰대에도 다 있으니까요. 네. 우리 거를 아예 못 돌아가게 다 지금 그래서- 인원 체크도 안 돼요. 그래서 실시간 못하고 이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녹방입니다. 네. 자, 계속 이어주시죠. 예, 이제 요것만 틀어보는 분을 위해서 네. 2월 22일 수요일 동아일보입니다. 네. 반역의 신문 간첩 10명이 임원진을 장악한 간첩의 신문 동아일보입니다. 이제 이면으로 넘어왔습니다. 네. 단호한 헌재 법정 모독된 감치를 하겠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고성을 지른 박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에 대해 앞으로 비슷한 법정 모독 행위를 반복할 경우 감치 등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렇죠. 개보다 못한 이정미와 강일원이 앞에서 네. 이제 변론을 하다 보니까 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아주 개보다 못한 강일원이와 이정미입니다. 이놈들 계엄령 선포에서 제일 먼저 죽여야 될 놈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정해지지를 않았잖아요. 지금도 특검이 진행 중이잖아요. 네. 특별수사본부가 하다 말고 특검한테 넘겼잖아요. 이 특검이 대한민국 특검입니까? 간첩 3야당의 특검입니까? 간첩 3야당의 특검에게 넘겼잖아요. 그리고 진행 중이잖아요. 이걸 이정미와 강일원이라고 하는 놈이 이걸 받아갖고 이제 탄핵을 하겠다고 하니 이제 김평우 변호사 72세 이분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어제 서석구 변호사님도 살 많이 빠져 보이시더라고요. 애국하시느라고. 이건 한번 읽어볼게요. 네. 지금 헌재가 미쳤습니다. 이정미와 강일원의 이 여적질이 미쳤습니다. 이놈들을 잡아 죽이는 방법은 계엄령밖에 없습니다. 태극기 물결이 가서 죽이면 이거는 밀란입니다. 네. 그러므로 계엄령을 선포해야 되는데 네.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박 대통령 대리든단 서석구 변호사가 14일 방청석을 향해 태극기를 펼쳐들고 사진을 찍어 무례를 빚은 데 이어 김 변호사까지 심판 정의 질서를 해치는 언행을 했다고 판단한 헌재가 엄중 경고를 한 것이다. 자, 태극기를 들고 이제 사전에 사진 찍을 수 있죠. 그렇죠. 이걸 가지고 왜 태극기를 들었느냐? 그러면 니들은 북조선 조선인민공화국의 이 헌재냐? 이 이정미 강일원 이 개 같은 개보다 못한 자들아? 자, 용기 있잖아요. 태극기를 든다는 게. 자, 그걸 가지고 이제 이 개판을 치는 거죠. 이정미와 강일원이라고 하는 이 종북 간첩단이. 자, 김 변호사까지 심판 정의 질서를 해치는 언행을 했다고 판단하는 헌재가 엄중 경고를 한 것이다. 이는 8인 재판관 체제가 유지되는 3월 13일까지 남은 날짜가 많지 않은 만큼 말썽이 될 만한 일들을 사전에 차단해 심판의 공정성, 개똑이다. 개똑. 사전 차단은 왜 사전 차단이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들어서 변론을 들어야지. 그렇죠. 이 개보다 못한 이 헌재입니다. 이정미와 강일원이의 폭거입니다. 자, 선고 지연 방해 행위 용납 못해. 헌재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원활한 심판 진행을 위해 법정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심각한 법정 문란 행위에 대해선 감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감치는 고의로 소란을 피워 재판을 방해하는 사람을 재판부가 직권으로 경찰서 유치장 등에 가두는 조치다. 헌재가 정례 브리핑을 통해 감치 처분까지 거론하면서 심판정 내 질서 유지를 강조한 것은 앞으로 심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비슷한 일을 벌인다고 판단되면 엄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 헌재의 겁주고 있네요. 아니 이게 여적질입니다. 네. 이게 여적질입니다. 자, 헌재의 방침은 20일 김 변호사가 벌인 심판정 소동에 대한 사실상의 경고다. 김 변호사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오늘 변론은 이것으로 마치고라며 재판을 끝내려는 순간 제가 오늘 변론을 준비했다며 끼어들었다. 당시 시간은 낮 12시 5분 헌법재판관들과 다른 대리인들은 서류를 정리하며 자리를 뜨려던 때였다.
김 변호사가 제가 당뇨가 있다며 불쑥 건강 얘기를 꺼내자 이 고난 대행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실 계획인가라고 물었다. 김 변호사는 어지럼증이 있어서 음식을 좀 먹어야 되겠다며 점심 식사 후 변론을 계속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연하죠. 점심을 먹어야죠. 그럼 이 고난 대행이 다음 기일에 하시라고 권하자 김 변호사는 저는 오늘 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게 변론권을 보장하지 않는 이정미의 폭거를 보는 겁니다. 네. 예? 이 고난 대행이 다음 기회에 충분히 변론 기회를 주겠다고 설득했지만 김 변호사는 이 고난 대행의 말을 자르며 오늘 꼭 하겠다는 자세를 굽히지 않았다. 김 변호사가 고집을 부리자 이 고난 대행은 벌컥해 상기된 얼굴로 오늘 변론을 마치겠다고 선언했다. 그 순간 김 변호사는 지금 하겠다는데 왜 그래요? 왜 재판을 함부로 진행해요? 이상하네라고 소리를 질렀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구 변호사와 정기승 전 대법관이 김 변호사의 옷깃을 잡으며 말렸지만 김 변호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소동에 몇몇 헌법재판관은 차가운 눈빛으로 김 변호사를 쏘아본 뒤 심판정을 떠났다. 판사 출신인 김 변호사는 소설 등신불을 쓴 김동리 씨 차남이다. 2009년, 2011년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냈으며 지난달 박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내용의 책 탄핵을 탄핵한다를 냈다. 얼마나 억울하셨으면은 정말로 지금 헌재 여적질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예. 헌재는 이제 종북 간첩단 김정은의 지령에 의해서 계획된 날짜에 맞춰야 되겠다고 이제 검찰 측이 저 고형태라고 하는 지금 현 사건의 중심 인물이잖아요. 네. 이놈은 잡지도 않아요. 검찰이 특검이 박영수 저놈이. 이 개 같은 짓이 헌재와 특검이 짜고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말릴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계엄령이요. 장군님 그 예를 들면 지난번에 그 법원에서도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 법원에 보니까 판사가 보지도 않아. 우리의 문건은. 그래서 대시를 하고 밖에서 이야기를 하고 변호사가 이야기를 하고 니까 그때 사라 검사 측으로 갖고 나가더라니까요. 아니, 그리고 그게 뭐야 짜맞추기지. 자,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놈이 서 변호사님한테 삿대질하고 난리치는데 말리지도 않아. 이런 개 같은 자, 넘어갑니다. 네. 우리나라 진짜 어쩌자고 이럴까요? 자, 민심 대충돌 우려한 하야카드, 청와대 실익 없는 수용 미지수. 그래서 계엄령 카드만이 이 하야카드가 아니라 계엄령 카드가 답인 겁니다. 그렇죠. 답인 겁니다. 광장의 극한 대결 부추긴 정치권, 뒤늦게 탄핵 결정, 후폭풍, 출구를 모색한다. 자진 퇴진 땐 전직 대통령 예우 유지, 금고형 이상 땐 박탈청 확신 못해, 결국 사법처리 수위가 결단 좌우, 야권 지지층 의식 빗들 쉽지 않아. 대통령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딜하시지 마십시오, 대통령님. 그리고 이제 만일 인용하기만 하면 각하했어야 될 걸 가지고 인용한 헌법재판관 8명이 성난 군중이 잡아 죽일 것입니다. 네. 이제 염려하지 마시고 이거는 탄핵 기각 각하됐어야 될 것이니까 기각이 마땅한 겁니다. 지금 각하에 이것은 저 박한철이라고 하는 놈이 날려버렸으니까 이정미라고 하는 놈과 강일원이라고 하는 이 세 놈이 날려버렸으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인용하기만 하면 저놈들의 목숨은 부지되지 못할 겁니다. 지금 그러므로 용기를 가지시고 계엄령 선포하십시오. 이게 각하가 돼도 기각이 돼도 밀란으로 갑니다. 계엄령 선포하십시오. 그 이전에. 자, 그 특검 연장 법안 법사위 상정 불발, 의장 직권 상정 불투명, 무산 유력, 특검 이달 말 기소 마무리하고 최초 수사한 검찰 특수본에 넘길 듯 이영렬이와 김수철이라고 하는 김수남이라고 하는 이 여적 두 놈이 또 맡아서 하겠죠. 검찰, SK 롯데 등 대기업 수사 1순위다. 그래서 이제 SK와 롯데에 이제 이 사람들도 쇠고랑 차서 나 뇌물로 줬다. 요걸 받아내려고 지금 개짓을 하는 김수남, 이영렬 또 박영수, 윤석열이 그다음에 그 뒤에 배우 조정을 알아야 돼. 배우. 이구철이, 양재식이 이런 놈들을 보는 겁니다. 그 배우가 박지원이고 문재인이고 그 배우가 김정은이와 네. 김영철이죠. 예. 그래서 장군님 이런 거 지금 이야기하지 말고 계엄령 이야기하지 말고 요 시기에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영등포 경찰서에 요 시기에 영등포 경찰서 사이버 그 수사된가에다가 네. 박지원이가 한성주 장군을 고소한 것 같은데
정식으로 문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전화로 뭐 와라 가라 하지 말고 정식으로 어느 놈이 한성주 장군을 고소했는지, 그리고 그 수사대에 어느 놈이 이것을 접수를 했는지 이제는 정식으로 문서로 해갖고 한성주 장군에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뒷거래를 하자고 하는 얘기인데 개 같은 짓 하지 말고 정식으로 법정 절차를 영등포 경찰서장은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한성주 장군에게 소환장을 하든지 뭘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흐엉 입국대 써낸 주소는 과외 교습소 제주도 제주행정미스터리 이병호 간첩과 김관진 간첩이 연루되어 있을 것입니다. 체류 예정 원룸의 영도는 교습소 제주시 신시가지 대로변 오피스텔 교습소 운영자가 구층 거주하며 사용했는데 여기서 이제 살해 교육이 이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실습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아마도 이거를 이제 제주 공항 그 말레이시아 공항하고 비슷한 데서 이렇게 연습을 했을 겁니다. 그것도 CCTV로 찾아서 해야 되는데 저 이병호 간첩이 하겠습니까? 안 하죠. 경찰에 있는 간첩단이 하겠습니까? 이거 다 하면은 다 답이 나올 겁니다. 어떻게 예행 연습을 했고 여기에 제주 간첩 누가 연루됐다는 것도 예행 연습이 제주 공항에서 벌어졌다면은 CCTV에 다 잡을 수 있습니다. 흐엉을 찾아내면 그 주변에 있는 제주 간첩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망했습니다. 종북 간첩단이 다 장악했습니다. 이제 3월 10일 날 저 여적 이정미와 여적 강일원이가 이제 인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계엄령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대행 황교안 고난대행의 신의 한수는 3월 10일 이전에 계엄령 선포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이제는 논의하십시오. 주변에 국무총리실에도 간첩 종북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겁내겠습니까? 그리고 나 대통령 선거 안 나간다. 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남겠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이제는 간첩 잡아내는 일을 하십시오. 네. 그러다 보면 하늘이 대통령님을 만드실 하나님께서 겁니다. 당신을 대통령 맞습니다. 만들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당신을 대통령에 앉힐 겁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을 포기하십시오. 나 대통령 대선에 나가지 않는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반공방첩을 하는 이제 국무총리와 대통령 대행으로 남겠다. 네. 빨리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리고 계엄령 선포를 아예 대놓고 국무회의에서 얘기하고 그럴 때 5.18 영상 고발 이걸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을 위해서 남으셔야 됩니다. 조국을 위해서. 탄핵은 반드시 기각돼야 됩니다. 한국서도 고위 탈북자 정부 살해 시도 이러니까 고위 탈북자들이 다 이중 간첩이 돼서 북한에 충성하는 자로 남게 됩니다. 자, 여기 정병국이를 간첩으로 선포합니다. 이놈이 결국은 여당을 두 조각 내고 끌고 나온 핵심 간첩입니다. 이놈과 박지원 간첩이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간첩 4야당이 된 겁니다. 거기에 핵심 인물이 정병국이라고 하는 놈이 떠오른 겁니다. 네. 홍준표 재판관 임기에 맞추려는 탄핵 선고 어이없다. 멋있습니다. 우리 홍준표, 홍트럼프라고 소문이 났던데. 홍트럼프 아주 정확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의 소명기회 조야 페북에 글을 올렸다. 박 대통령 지지층 끌어안기 행보다. 바른정당 입당하겠다며 대환영. 네? 입당하겠다면 대환영. 홍측 한국당과 바른정당 합쳐야 된다. 그래서 가지 마십시오. 이 개 같은 당에, 개보다 못한 당에 가지 말고 자유민주 반공방첩을 외치십시오. 네. 홍트럼프에게 주문합니다. 네. 그리고 땅굴에 대비하라, 간첩을 잡아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중에 땅굴에 대비하라, 계엄령 선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정치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는 뭐 탄핵을 기각하라, 태극기 민심에 나왔는데 정작 그걸 할 수 있는 계엄령은 선포하라고 말하지 않는 이 가짜 보수들. 눈치 보지 마십시오. 자, 쓴소리마다 않는 철학하는 전사다. 워리어 싱커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신임 국가안보보좌관 허버트 맥메스티 육군전력통합센터장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트럼프 안보보좌관의 육군 중장 맥메스터를 임명했다. 현역 발탁했다. 30년 만에 처음이다. 코리아 UGT 언더그라운드 터널 땅굴을 조사하라. 이분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분과 연이 닿아 있는 한국계 미국인들은 이분에게 코리아 UGT를 싱크해라, 철학해라. 그리고 이것이 휴전선 4km 이남으로 못 판다라고 하는 한민구의 거짓을 이제는 들춰내고 대비해라. 그래서 대한민국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이익을 지켜라. 네. 이렇게 얘기해주는 이제 한국 교포들이 이 사람에게 그것을 인풋해 주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선제 공격하고 계엄령 내리고. 그렇죠. 네. 땅굴에 대비 없이 선제 공격, 예방 공격은 네. 이건 쥐약입니다. 네. 대비하고 꼭 선제 공격, 계엄 선포. 자, 특검의 정뮤 옥사. 그래서 논설위원 송평인 씨가 그래도 이제 이 논설을 쓰는 걸 보면, 칼럼을 쓰는 걸 보면 네. 아주 예리합니다. 네. 그리고 정직한 면이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간첩 공화국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안 하는 것 빼놓고는 예리한 면이 있습니다. 자, 이 양반이 조선 선조 때 기축 옥사, 피비린내 나는 당쟁의 원인이 됐다. 특검 수사 무리한 측면 많아 당한 쪽에 보복 심리 불러일으켜 정류 옥사가 일어날 것 같아. 특검과 검찰을 때려잡는 옥사가 일어날 것 같아. 불행한 역사 반복 않으려면 박영수 특검 연장 안 된다. 안 되죠. 이렇게 정곡을 찌를 수 있는 지금 언론인이 저는 송평인 언론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양반이 보면 정유라 임시 부정은 최 씨와 학교 측 사이 일로 일단락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박근혜가 개입했고 뭐가 개입했고 이거 다 거짓인 것이 드러났다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네. 그것은 비판할 실정이지 범죄라고 여기지 않는다. 김기춘은 잡아 넣어야 하겠다고 뒤지다 걸리는 게 없으니까 특검이 찾아낸 것이 블랙리스트다. 그래서 블랙리스트는 비판할 실정이지 수사할 범죄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아주 정확한 겁니다. 그것을 바로잡고자 한 것이 블랙리스트다. 그래서 문체부는 문예진흥기금의 일부를 문체부 사업을 위해 쓰는 대신 나머지는 각 문예 분야에서 헤게모니를 준 세력이 심의 과정을 장악해 나눠먹도록 방치했다. 문체부가, 과거의 문체부가. 그것을 바로잡고자 한 것이 블랙리스트다. 잘한 거죠. 네. 그죠? 다만 그 방식이 국정역사 교과서 추진과 마찬가지로 조급하고 과격해 마땅히 철회하도록 비판해야 할 것이지만 사람을 잡아넣을 사안인지는 의문이다. 김기춘이 잡아넣고 또 누구죠? 여성 문체부 장관 그 양반 잡아놓은 네, 것은 네. 이것은 실정인데 왜 그걸 가지고 왜 잡아넣기까지 하느냐. 이 박영수가 그것은 잘못됐다. 과도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특검이라고 지멋대로 하냐고요. 자, 특검의 지상 목표는 말할 것도 없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입증이다. 국회에서 야당이 입증도 되지 않은 뇌물죄를 입도선매식으로 포함해 탄핵 소추하는 바람에 그 근거를 기필코 마련하는 것이 특검에 주어진 지상 목표가 됐다. 어느 놈이 박영수에게 이 지상 목표를 줬죠? 야삼당. 박지원과 문재인과 네. 심상정과 추미애 지금은 또 바른정당. 마각을 드러낸 정병국이라고 하는 간첩놈 틀린 정당의 핵심 간첩 정병국이 이놈이 원내대표를 장악했죠. 결국은 간첩당이 다 이제는 모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놈들 때려잡는 정류 옥사가 벌어질 겁니다. 네. 그것이 바로 계엄령입니다. 맞습니다. 계엄령은 신의 한 수입니다. 맞습니다. 자, 애국시민 전일용 씨가 대통령 탄핵이 무효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서 대단하시네요. 수백만 원을 들여서 여기다가 실었습니다. 네. 이분의 가상한 용기를 봐서 제가 몇 군데를 읽어보겠습니다. 삼각균형 판단의 오류를 범하는 좌파와 혁신 세력의 촛불. 젊은이는 노인을 바보로 생각하지만 노인은 젊은이가 바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는 말이 있다. 오늘 이 문제를 일으키는 좌파와 혁신 세력의 혁신이 아니지 좌파와 간첩 세력의 촛불은 보수와 우파의 태극기를 바보로 생각하지만 태극기는 촛불이 바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삼각균형 판단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대단하시네요. 두 번째, 혁신 좌파 거두 중에 한 명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단돈 1,000원 먹은 공무원을 뇌물죄로 파면했는데 대법원에서 파면은 과하다는 판결이 나자 한국의 사법부는 죽었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 오직 잘잘못의 절대치 개념으로 보면 맞는 말이다. 대한민국의 리걸 시스템은 디마이스, 죽었다. 네네. 그죠? 네. 어제 그 김평우 변호사와 그다음에 장수덕 덕. 변호사 네네. 이 두 분이 이제 코리아
로이어스 포럼을 만들었죠. 인터내셔널 로이어스 포럼을 만들어서 계엄령만이 답이다 하는 것을 했는데 거기서도 demise of the legal system of Korea, 한국의 리걸 시스템은 죽었다. demise라고 하는 용어를 썼죠. 네. 자, 그다음에 여기 보겠습니다. 촛불의 정치 논리로 가자는 것은 한국 망하자는 것이고 태극기의 경제 논리로 가자는 것은 한국 흥하자는 것이다. 태극기와 목사님 스님의 합세는 괴성의 불의 마귀 깃발로부터 국가를 수호하고자 하는 애국 충정의 표시라고 봐야 옳다. 애국 시민 전일용 씨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네. 야, 너무 순수하게 감사합니다. 온라인 번호도 안 줬고 너무 순수하시네 그분 진짜. 자, 문재인 분노의 정치, 정치 보복 예고편 아닌가? 분노의 정치. 지금 문재인이는 작년 12월 17일 날 김정일 사망 5주기 때 맞춰서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탄핵을 기각하기만 하면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기만 하면 혁명하겠다라고 한 놈입니다. 이놈은 2007년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11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무슨 개짓을 했습니까? 이제 유엔에 가서 이제 북한 인권 선언문에 한국이 주권국가 대한민국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이놈이 누구에게 물었어요? 김정일에게, 당사자 김정일에게 물어서 기권했던 놈이 이놈입니다. 네. 이놈과 지금 경기도 교육감하는 이재정 통일부 장관 당시 이런 놈들이 그 짓을 했죠. 이놈은 지금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될 놈이 대통령 1번이다라고 하고 띄우고 있습니다. 50대 언론사 간첩단들이. 네. 우병우 사건 검찰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맞다. 네. 우병우는 오늘 새벽에 기각이 됐습니다. 잘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저 특검 박영수, 이 여적 특검 박영수를 이제 법원에 한 판사가 이제 네가 그 뭐 도망갈 이유도 없는데 왜 그걸 이제 구속하느냐 해갖고 기각을 했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키운 4세 사상 최대 가계부채 아니다. 야 3당 간첩당이 키웠다. 왜? 젊은이에게 기회를 주자고 하는데 이걸 저 민노총 한노총 3,200명 간첩단과 야합해갖고 그 법안을 다 깔고 뭉개 앉아있으니 이게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이 아니라 야 3당 간첩당의 네. 반역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현상금 5천만으로 올렸나요? 누구죠? 이제 무슨 작전 이야기인데 지금 그 검사 만나서 이야기한 거 어떻게 됐냐.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된다 이야기하더라고요. 만난다고. 김수현이와 고영태가 한 것에 검사 한 놈이 등장하는데 네. 이놈이 검사인지 검사장인지 요 놈을 알려달라고 그러네, 현상금 지금. 5천만 원을 탄기국에서 이제 네. 걸은 겁니다. 네, 대단한 거네요. 그런 건 좋은 일입니다. 지금 탄기국이 2월 25일 날 모입니다. 네. 이번 토요일이죠. 다 모여 주십시오. 네. 다 모여서 이제 헌재를 다 이제 탄핵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헌재 이정미와 강일원이라고 하는 이 개보다 못한 놈들을 이제는 탄핵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어제 못한 것들이 있어서 네. 잠시. 자, 3야당의 간첩단들이 지주사 정책을 뒤집기, 속 뒤집히는 기업들을 하고 나오는데 경제 침몰을 견인하는 3야당 간첩들, 이제는 4야당이 됐죠. 정병국이라고 하는 간첩이 여기에 가세를 한 겁니다. 문재인, 추미애, 박지원, 심상정 이놈들 다 간첩입니다. 플러스 정병국이 간첩입니다. 네. 저는 공개적으로 이병호에게 간첩을 지금 신고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걸 가지고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한 놈도 잡아들이지 않는 이병호는 간첩입니다. 네. 자, 유일호 이제 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이죠. 그다음에 박용만 상의회장이 모여서 상법 개정안 경영 안정을 위협한다. 경영권 방어제도 함께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재계 투자 기본 놀이터 우려 쏟아내 박용만 국회가 파급 효과 고려하길. 국회가 간첩에 의해서 장악됐는데 뭐 이 국회 간첩단이 234명으로 불어났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이 반역의 간첩단 계엄령으로. 234명 계엄령으로 죽여야 됩니다. 네. 다 구속시켜야 됩니다. 아주 잡아서. 공격의 2.3초 걸어서 진료소 간 김북 심장마비로 몰고 가기로 하고 있죠. 이미 다 밝혀졌는데도 저렇게 몰아비쳐요.
자, 현재 재판은 우리가 한다. 대통령 측 왜 함부로 재판하나? 여적 이정미가 또 여기에 강일원이가 있습니다. 이 나쁜 놈입니다. 이 놈은 이완용이보다 더한 놈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2,300개의 고형태 파일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 고형태 파일이라고 하는 2,300개의 파일 모집단이 있고 여기에 이제 검찰이 지들에게 유리한 걸 29개를 해갖고 이제 파일을 만들어서 녹취록을 만들어서 재판부에 헌재 재판 제시한 것은 오케이 이것은 증거다 에비던스다 이렇게 했고 이걸 가지고 이제 이 변호사 측에서 아니다 이것은 최순실이가 주도한 게 아니고 고영태라고 하는 놈이 뒤에는 뭔가 세력이 있겠지. 저는 문재인과 박지원의 세력, 손학규의 세력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놈들이 이제 짜고서 대통령 끌어내리고 최순실 엮은 것이다 라고 하는 증거는 채택하기를 거부하는 이정미 이 쌍판떼기를 한번 보여줘요. 네. 이정미 이 쌍판떼기를 이놈이 이제 29개의 검찰 측 파일 증거로 에비던스로 채택하면서 변호인단이 아니다 고영태가 주도가 돼서 한 이 고영태 게이트다라고 하는 것은 거부하는 놈이 이놈입니다. 이 쌍판떼기를 좀 오래 좀 보여줘요. 네. 이정미라고 하는 이 여적 이정미. 네가 지금 헌법재판소에 소장 직무 대행을 하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겠지만 대한민국을 말살시키려는 종북 간첩단의 일원이 되어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은 다 알고 있다. 네. 이완용 같아요. 이완용보다 더 혹시 같은 심한 이씨 아닐까요? 피가 흐르는 게. 그래서 이 쌍판떼기 더 보여줘요. 다시 이 한번 쌍판떼기. 보이겠습니다. 이 개 같은 개보다 못한 이정미. 아주 크게 어디 나오는. 자, 제가 왜 여적이라고 썼나 하는 게 여기 있어요. 헌재 고영태 파일 증거 채택 안해. 김규춘 최상목 증인 신청도 기각. 변호인 측 공정성의 의구심. 반발 박 대통령 헌재 출석 불통.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네. 자, 이제 이거를 실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가면서 녹방이라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이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하는 태극기 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제 3월 1일 것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시면서. 3월 1일 저희들이 마로니에 공원에서 계엄령을 외칩니다. 탄핵기가 계엄령을 외칩니다. 수요일이기 때문에 탄기국은 이제 빨간 날. 저 대한문에서 하고 우리는 이제 하고 또 저쪽 서울역에서도 하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제 태극기의 물결이 500만 이상 1000만이 모이자라고 하는 슬로건 하에 진행됩니다. 계엄령 선포로 이 나라 구하자라고 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마로니에 공원에 이제 다 모여 주십시오. 너무나 나라가 급합니다. 3월 10일 날 이제 이정민은 선고하겠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계엄령이 선포돼야 됩니다. 네. 그러면 3월 1일 날은 결전의 날입니다. 계엄령 관련 결전의 날입니다. 네. 신의 한수 황교안 총리께서 권한대행께서 계엄령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힘을 실어드려야 됩니다. 해화역 4호선 해화역 2번 4호선 출구. 해화역 2번 출구 마로니에 공원으로 태극기 들고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이 갑자기 이제 실시간도 안 되게 너무 많은 전파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 어떠한 고난도 꿋꿋이 이겨냈던 한승주 장군님의 시사브리핑입니다. 왜? 오직 하나 애국심 하나. 눈이 오는 것도 우리 같으면 눈이 왜 오느냐 그럴 수 있는데 한승주 장군님은 더욱 불타오르는 애국심을 발휘할 수 있는 이 눈을 맞으며 조국 대한민국을 구하겠노라고 고백하시는 진정한 예비역 소장님이십니다. 태극기. 우리에겐 태극기가 있습니다. 촛불도 아닙니다. 그리고 북한 공산당의 인민공화국기도 아닙니다. 우리의 국기는 태극기입니다. 3월 1일 우리는 유관순 열사처럼 김인현 3월 1일 그때 외쳤던 우리 독립을 외쳤던 그때 심정처럼 우리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바로 촉구하도록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하고 또 대한민국을 구하는데 우리 일조합시다. 자, 태극기. 우리 모두 여자분들은 유관순 열사가 되시고 남자분들은 안중근 의사가 되어 마로니에 공원 해화역 4번 출구 아니죠 2번 출구 I'm sorry 회화역
2번 출구입니다. 4호선. 모두 오시면 미국 성조기, 특별히 맞춘 미국 성조기와 그리고 한성주 장군님의 태극기를 나눠드립니다. 그럼 우리 모두 흔들어요. 그리고 또 어느 분이 후원해 주신 넥타이 오시는 분마다 골라서 넥타이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한성주 장군님께서는 모든 물품, 모든 것들 현장에서 모금함, 모금통, 후원통, 물품통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대한민국 바로 박근혜 대통령님 구하기와 그리고 대한민국을 종북 간첩 빨갱이들에게 구하는 바로 그 일만 감당하십니다. 진정한 애국자이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그날 함께 모여요. 감사합니다. 010-5368-1782 010-5368-1782입니다. 감사합니다. 을 해치는 언행을 했다고 판단하는 헌재가 엄중 경고를 한 것이다. 이는 8인 재판관 체제가 유지되는 3월 13일까지 남은 날짜가 많지 않은 만큼 말썽이 될 만한 일들을 사전에 차단해 심판의 공정성, 개똑이다. 사전 차단은 왜 사전 차단이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들어서 변론을 들어야지. 그렇죠. 이 개보다 못한 이 헌재입니다. 이정미와 강일원이의 폭거입니다. 자, 선고 지연 방해 행위 용납 못해. 헌재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원활한 심판 진행을 위해 법정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심각한 법정 문란 행위에 대해선 감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감치는 고의로 소란을 피워 재판을 방해하는 사람을 재판부가 직권으로 경찰서 유치장 등에 가두는 조치다. 헌재가 정례 브리핑을 통해 감치 처분까지 거론하면서 심판정 내 질서 유지를 강조한 것은 앞으로 심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비슷한 일을 벌인다고 판단되면 엄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 헌재의 겁주고 있네요. 아니 이게 여적질입니다. 네. 이게 여적질입니다. 자, 헌재의 방침은 20일 김 변호사가 벌인 심판정 소동에 대한 사실상의 경고다. 김 변호사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오늘 변론은 이것으로 마치고라며 재판을 끝내려는 순간 제가 오늘 변론을 준비했다며 끼어들었다. 당시 시간은 낮 12시 5분. 헌법재판관들과 다른 대리인들은 서류를 정리하며 자리를 뜨려던 때였다. 김 변호사가 제가 당뇨가 있다며 불쑥 건강 얘기를 꺼내자 이 권한 대행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실 계획인가라고 물었다. 김 변호사는 어지럼증이 있어서 음식을 좀 먹어야 되겠다며 점심 식사 후 변론을 계속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연하죠. 점심을 먹어야죠. 그럼 이 권한 대행이 다음 기일에 하시라고 권하자 김 변호사는 저는 오늘 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게 변론권을 보장하지 않는 이정미의 폭거를 보는 겁니다. 네. 예? 이 권한 대행이 다음 기회에 충분히 변론 기회를 주겠다고 설득했지만 김 변호사는 이 권한 대행의 말을 자르며 오늘 꼭 하겠다는 자세를 굽히지 않았다. 김 변호사가 고집을 부리자 이 권한 대행은 벌컥해 상기된 얼굴로 오늘 변론을 마치겠다고 선언했다. 그 순간 김 변호사는 지금 하겠다는데 왜 그래요? 왜 재판을 함부로 진행해요? 이상하네라고 소리를 질렀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구 변호사와 정기승 전 대법관이 김 변호사의 옷깃을 잡으며 말렸지만 김 변호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소동에 몇몇 헌법재판관은 차가운 눈빛으로 김 변호사를 쏘아본 뒤 심판정을 떠났다. 판사 출신인 김 변호사는 소설 등신부를 쓴 김동리 씨 차남이다. 2009년, 2011년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냈으며 지난달 박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내용의 책 탄핵을 탄핵한다를 냈다. 얼마나 억울하셨으면은 정말로 지금 헌재 여적질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예. 헌재는 이제 종북 간첩단 김정은의 지령에 의해서 계획된 날짜에 맞춰야 되겠다고 이제 검찰 측이 저 고형태라고 하는 지금 현 사건의 중심 인물이잖아요. 네. 이놈은 잡지도 않아요. 검찰이 특검이 박영수 저놈이. 이 개 같은 짓이 헌재와 특검이 짜고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말릴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계엄령이요. 장군님 그 예를 들면 지난번에 그 법원에서도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 법원에 보니까 판사가 보지도 않아. 우리의 문건은. 그래서 대시를 하고 밖에서 이야기를 하고 변호사가 이야기를 하고 니까 그때 사라 검사 측으로 가. 안녕하세요. 지금 실시간이 갑자기 뭐 와이파이 별의별거를 다 써보고 기계까지 동원해도 지금 어제 어떤 분이 우리 거 그거 신고가 돼서 뭐 이거 됐다 하는 것처럼. 영등포 경찰서에 뭐 김경감이라고 하는 자가 사이버 뭐 무슨 고발이 들어왔다고 하면서 하는데
그 고발자가 박지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저한테 문건으로 안 보내고 전화로 이제 하는데 좀 수상한 점이 있어서 네. 이제 하고 있었는데 지금 나중에 보면. 통화하자고 했는데 네. 이게 박지원이가 이제 저희 이 유튜브까지도 틀어막는 것 같아요. 네. 그 박지원 산하에 있는 이 간첩단이 종북 간첩단이 경찰에도 사이버 경찰대에도 다 있으니까요. 네. 우리 걸 아예 못 돌아가게 그럼, 다 지금 그래서- 인원 체크도 안 돼요. 그래서 실시간 못하고 이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녹방입니다. 네. 자, 계속 이어주시죠. 예, 이제 요것만 틀어보는 분을 위해서 네. 2월 22일 수요일 동아일보입니다. 네. 반역의 신문 간첩 10명이 임원진을 장악한 간첩의 신문 동아일보입니다. 이제 이면으로 넘어왔습니다. 네. 단호한 헌재 법정 모독된 감치를 하겠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고성을 지른 박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에 대해 앞으로 비슷한 법정 모독 행위를 반복할 경우 감치 등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렇죠. 개보다 못한 이정미와 강일원이 앞에서 네. 이제 변론을 하다 보니까 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아주 개보다 못한 강일원이와 이정미입니다. 이놈들 계엄령 선포에서 제일 먼저 죽여야 될 놈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정해지지를 않았잖아요. 지금도 특검이 진행 중이잖아요. 네. 특별수사본부가 하다 말고 특검한테 넘겼잖아요. 이 특검이 대한민국 특검입니까? 간첩 3야당의 특검입니까? 간첩 3야당의 특검에게 넘겼잖아요. 그리고 진행 중이잖아요. 이걸 이정미와 강일원이라고 하는 놈이 이걸 받아갖고 이제 탄핵을 하겠다고 하니 이제 김평우 변호사 72세 이분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어제 서석구 변호사님도 살이 많이 빠져 보이시더라고요. 애국하시느라고. 이건 한번 읽어볼게요. 네. 지금 헌재가 미쳤습니다. 네. 이정미와 강일원의 이 여적질이 미쳤습니다. 이놈들을 잡아 죽이는 방법은 계엄령밖에 없습니다. 태극기 물결이 가서 죽이면 이거는 반란이고 밀란입니다. 네. 그러므로 계엄령을 선포해야 되는데 네.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박 대통령 대리든단 서석구 변호사가 14일 방청석을 향해 태극기를 펼쳐들고 사진을 찍어 무례를 빚은 데 이어 김 변호사까지 심판정의 질서를 해치는 언행을 했다고 판단한 헌재가 엄중 경고를 한 것이다. 자, 태극기를 들고 이제 사전에 사진 찍을 수 있죠. 그렇죠. 이걸 가지고 왜 태극기를 들었느냐? 그러면 니들은 북조선 조선인민공화국의 이 헌재냐? 이 이정미 강일원 이 개 같은 개보다 못한 자들아? 자, 용기 있잖아요. 태극기를 든다는 게. 자, 그걸 가지고 이제 이 개판을 치는 거죠. 이정미와 강일원이라고 하는 이 종북 간첩단이. 자, 김 변호사까지 심판 정의질 꼬라가더라니까요. 아니, 그리고 그게 뭐야? 짜맞추기지. 자,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놈이 서 변호사님한테 삿대질하고 난리치는데 말리지도 않아. 이런 개 같은 자, 넘어갑니다. 네. 자, 우리나라 진짜 어쩌자고 이럴까요? 자, 민심 대충돌 우려한 하야카드 청와대 실익 없는 수용 미지수. 그래서 계엄령 카드만이 이 하야카드가 아니라 계엄령 카드가 답인 겁니다. 그렇죠. 답인 겁니다. 광장의 극한 대결 부추긴 정치권, 뒤늦게 탄핵 결정, 후폭풍, 출구를 모색한다. 자진 퇴진 땐 전직 대통령 예우 유지, 금고형 이상 땐 박탈, 청 확신 못해. 결국 사법처리 수위가 결단 좌우, 야권 지지층 의식 빅딜 쉽지 않아. 대통령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딜하시지 마십시오, 대통령님. 그리고 이제 만일 인용하기만 하면 각하했어야 될 걸 가지고 인용한 헌법재판관 8명이 성난 군중이 잡아 죽일 것입니다. 네. 이제 염려하지 마시고 이거는 탄핵 기각 각하됐어야 될 것이니까 기각이 마땅한 겁니다. 지금 각하에 이것은 저 박한철이라고 하는 놈이 날려버렸으니까 이정미라고 하는 놈과 강일원이라고 하는 이 세 놈이 날려버렸으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인용하기만 하면 저놈들의 목숨은 부지되지 못할 겁니다. 지금 그러므로 용기를 가지시고 계엄령 선포하십시오. 이게 각하가 돼도 기각이 돼도 밀란으로 갑니다. 계엄령 선포하십시오. 그 이전에. 자, 그 특검 연장 법안 법사위 상정 불발
의장 직권상정 불투명 무산유력 특검 이달 말 기소 마무리하고 최초 수사한 검찰 특수본에 넘길 듯 이영렬이와 김수철이라고 하는 김수남이라고 하는 이 여적 두 놈이 또 맡아서 하겠죠. 검찰, SK, 롯데 등 대기업 수사 1순위다. 그래서 이제 SK와 롯데에 이제 이 사람들도 쇠고랑 차서 나 뇌물로 줬다. 요걸 받아내려고 지금 개짓을 하는 김수남, 이영렬 또 박용수, 윤석열이 그다음에 그 뒤에 배우 조정을 알아야 돼. 배우. 이철이, 양재식이 이런 놈들을 보는 겁니다. 그 배우가 박지원이고 문재인이고 그 배우가 김정은이와 네. 김영철이죠. 예. 그래서 장군님 이런 거 지금 이야기하지 말고 계엄령 이야기하지 말고 요 시기에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영등포 경찰서에 요 시기에 영등포 경찰서 사이버 그 수사된가에다가 네. 박지원이가 한성주 장군을 고소한 것 같은데 정식으로 문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전화로 뭐 와라 가라 하지 말고 정식으로 어느 놈이 한성주 장군을 고소했는지 그리고 그 수사대 어느 놈이 이것을 접수를 했는지 이제는 정식으로 문서로 해갖고 한성주 장군에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뒷거래를 하자고 하는 얘기인데 개 같은 짓 하지 말고 정식으로 법정 절차를 영등포 경찰서장은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한성주 장군에게 소환장을 하든지 뭘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흐엉 입국대 써낸 주소는 과외 교습소 제주도 제주행정미스터리 이병호 간첩과 김관진 간첩이 연루되어 있을 것입니다. 체류 예정 원룸의 영도는 교습소 제주시 신시가지 대로변 오피스텔 교습소 운영자가 구층 거주하며 사용했는데 여기서 이제 살해 교육이 이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실습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아마도 이거를 이제 제주 공항 그 말레이시아 공항하고 비슷한 데서 이렇게 연습을 했을 겁니다. 그것도 CCTV로 찾아서 해야 되는데 저 이병호 간첩이 하겠습니까? 안 하죠. 경찰에 있는 간첩단이 하겠습니까? 이거 다 하면은 다 답이 나올 겁니다. 어떻게 예행 연습을 했고 여기에 제주 간첩 누가 연루됐다는 것도 예행 연습이 제주 공항에서 벌어졌다면은 CCTV에 다 잡을 수 있습니다. 흐엉을 찾아내면 그 주변에 있는 제주 간첩을 잡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망했습니다. 종북 간첩단이 다 장악했습니다. 이제 3월 10일 날 저 여적 이정미와 여적 강일원이가 이제 인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계엄령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대행 황교안 고난대행의 신의 한수는 3월 10일 이전에 계엄령 선포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이제는 논의하십시오. 주변에 국무총리실에도 간첩 종북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겁내겠습니까? 그리고 나 대통령 선거 안 나간다. 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남겠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이제는 간첩 잡아내는 일을 하십시오. 네. 그러다 보면 하늘이 대통령님을 만드실 하나님께서 겁니다. 당신을 대통령 맞습니다. 만들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당신을 대통령에 앉힐 겁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을 포기하십시오. 나 대통령 대선에 나가지 않는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반공방첩을 하는 이제 국무총리와 대통령 대행으로 남겠다. 네. 빨리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리고 계엄령 선포를 아예 대놓고 국무회의에서 얘기하고 그럴 때 5.18 영상 고발 이걸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을 위해서 남으셔야 됩니다. 조국을 위해서. 탄핵은 반드시 기각돼야 됩니다. 한국서도 고위 탈북자 정부 살해 시도 이러니까 고위 탈북자들이 다 이중 간첩이 돼서 북한에 충성하는 자로 남게 됩니다. 자, 여기 정병국이를 간첩으로 선포합니다. 이놈이 결국은 여당을 두 조각 내고 끌고 나온 핵심 간첩입니다. 이놈과 박지원 간첩이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간첩 4야당이 된 겁니다. 거기에 핵심 인물이 정병국이라고 하는 놈이 떠오른 겁니다. 네. 홍준표 재판관 임기에 맞추려는 탄핵 선고 어이없다.
멋있습니다. 우리 홍준표, 홍트럼프라고 소문이 났던데. 트럼프 아주 정확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의 소명 기회 조야 페북에 글을 올렸다. 박 대통령 지지층 끌어안기 행보다. 바른정당 입당하겠다며 대환영. 네? 입당하겠다면 대환영. 홍측 한국당과 바른정당 합쳐야 된다. 그래서 가지 마십시오. 네. 이 개 같은 당에, 개보다 못한 당에 가지 말고 자유민주 반공 방첩을 외치십시오. 네. 홍트럼프에게 주문합니다. 네. 그리고 땅굴에 대비하라, 간첩을 잡아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중에 땅굴에 대비하라, 계엄령 선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아무도 정치인이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는 뭐 탄핵을 기각하라, 태극기 민심에 나왔는데 정작 그걸 할 수 있는 계엄령은 선포하라고 말하지 않는 이 가짜 보수들. 눈치 보지 마십시오. 자, 쓴소리마다 않는 철학하는 전사다. 워리어 싱커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신임 국가안보보좌관 허버트 맥메스티 육군전력통합센터장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트럼프 안보보좌관의 육군중장 맥메스터를 임명했다. 현역 발탁했다. 30년 만에 처음이다. 코리아 UGT 언더그라운드 터널 땅굴을 조사하라. 이분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분과 연이 닿아 있는 한국계 미국인들은 이분에게 코리아 UGT를 싱크해라, 철학해라. 그리고 이것이 휴전선 4km 이남으로 못 판다라고 하는 한민구의 거짓을 이제는 들춰내고 대비해라. 그래서 대한민국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이익을 지켜라. 네. 이렇게 얘기해주는 이제 한국 교포들이 이 사람에게 그것을 인풋해 주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선제 공격하고 계엄령 내리고. 그렇죠. 네. 땅굴에 대비 없이 선제 공격, 뭐 예방 공격은 네. 이건 쥐약입니다. 네. 대비하고 꼭 선제 공격, 계엄 선포. 자, 특검의 정뮤 옥사. 그래서 논설위원 송평인 씨가 그래도 이제 이 논설을 쓰는 걸 보면, 칼럼을 쓰는 걸 보면 네. 아주 예리합니다. 네. 그리고 정직한 면이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간첩 공화국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안 하는 것 빼놓고는 예리한 면이 있습니다. 자, 이 양반이 조선 선조 때 기축 옥사, 피비린내 나는 당쟁의 원인이 됐다. 특검 수사 무리한 측면 많아 당한 쪽에 보복 심리 불러일으켜 정류 옥사가 일어날 것 같아. 특검과 검찰을 때려잡는 옥사가 일어날 것 같아. 불행한 역사 반복 않으려면 박영수 특검 연장 안 된다. 안 되죠. 이렇게 정곡을 찌를 수 있는 지금 언론인이 저는 송평인 언론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양반이 보면 정유라 임시 부정은 최 씨와 학교 측 사이 일로 일단락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박근혜가 개입했고 뭐가 개입했고 이거 다 거짓인 것이 드러났다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네. 그것은 비판할 실정이지 범죄라고 여기지 않는다. 김기춘은 잡아 넣어야 하겠다고 뒤지다 걸리는 게 없으니까 특검이 찾아낸 것이 블랙리스트다. 그래서 블랙리스트는 비판할 실정이지 수사할 범죄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아주 정확한 겁니다. 그것을 바로잡고자 한 것이 블랙리스트다. 그래서 문체부는 문예진흥기금의 일부를 문체부 사업을 위해 쓰는 대신 나머지는 각 문예 분야에서 헤게모니를 준 세력이 심의 과정을 장악해 나눠 먹도록 방치했다. 문체부가, 과거의 문체부가. 그것을 바로잡고자 한 것이 블랙리스트다. 잘한 거죠. 네. 그죠? 다만 그 방식이 국정역사 교과서 추진과 마찬가지로 조급하고 과격해 마땅히